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딥러닝 담당 교수 김정일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딥러닝 신경망 2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으며 강의는 신성 교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강의 동영상을 시청할 때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되어 있는 강의 자료도 함께 참조하시면 강의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강의 자료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곧바로 강의가 시작되니까 모두 강의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딥러닝, 즉 신경망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목차는 신경망의 핵심, 학습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리와 개념부터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다층 신경망과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기체 숫자 인식 체험하기로 실제 딥러닝이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딥러닝은 딥러닝 하나만으로만 한두 학기 다뤄야 할 정도로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인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가 명확하게 되게끔 설명드리려고 오랜 시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니까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신경망의 핵심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의 학습 과정을 어려운 수식 전개보다는 근본적인 원리와 개념을 통해서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딥러닝은, 즉 신경망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손으로는 계산이 힘들고요. 또 계산은 컴퓨터가 해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 즉 근본적인 원리와 개념부터 차근차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뒤에서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직접 계산도 해보고 체험도, 응용도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신경세포인 뉴런은 입력된 자극이 일정 크기 이상일 때만 활성화되어서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즉, 작은 자극은 느끼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를 흉내낸 인공신경망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입력 신호들을 더한 값이 일정 크기 이상일 때만 출력을 내보낼 수 있도록 내보내주도록 모델링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인간의 뉴런을 흉내낸 인공 뉴런을 네트워크 상태로 연결한 것이 인공신경망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실제 신경망의 출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중치와 바이어스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의의 입력을 넣었을 때 쭉 계산을 해서 출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 과정을 순전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취합과 판단의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취합 단계에서는 입력과 가중치를 곱하고 이 곱한 값들을 모두 더하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 곱하기 500, 1 곱하기 300, 1 곱하기 마이너스 1000 한 값을 모두 더하면 1300에서 1000을 빼면 300이 나오게 되겠네요. 다음으로 판단 부분으로 이 나온 값이 지금의 경우에는 방금 300이었었는데요. 이 값이 0보다 크면 1을 내보내주고요. 아니라면 0을 내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경우 300은 0보다 크니까 1이 출력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났는데요. 간단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0보다 크면 1을 출력하고 0보다 작으면 0을 출력하는 이 판단 함수를 계단 함수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전체적인 과정은 인간의 신경망과 유사하게 간단한 산술 연산으로 입력을 모두 모으고 이 모은 값이 임계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입력을 모으는 부분이 취합, 이 값이 모은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는 부분이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뭘 한 거냐 하면 가중치가 잘 결정되어 있을 때 특정 입력을 넣어서 출력을 결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가중치와 이와 같을 때 이런 입력을 넣으면 출력은 얼마가 나오겠느냐? 즉, 가중치가 잘 결정되어 있을 때 특정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을 구하는 방법, 즉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인공신경망의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의 학습이라는 것은 입력과 함께 정답을 알려주고 특정 입력이 들어갔을 때 특정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이 가중치를 조정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력 들어갔을 때 이런 출력 나오기 위해서 가중치는 얼마가 되어야 하겠느냐, 이 가중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바이어스도 가중치죠. 지난 시간에 바이어스도 입력이 1인 특수한 형태의 가중치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입력 들어갔을 때 이런 출력 나오기 위해서 가중치는 얼마가 되어야 하겠느냐, 이 가중치를 결정해 주는 게 신경망의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이 끝나게 되면, 즉 가중치가 결정이 되어져 있으면 임의의 조금 다른 입력을 넣어서 출력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 기반 성별 분류의 예를 이용을 해서 전체 과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사진을 입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얼굴 사진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 얼굴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분류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 여성의 얼굴 사진이 들어오면 여성 부분에 1이 출력이 되고요. 남성의 얼굴 사진이 들어오면 남성 부분에 1이 출력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일단 학습을 위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지금은 지도학습이니까 이 학습 데이터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정답, 즉 레이블도 같이 달려 있어야 되겠죠. 참고로 사진도 우리가 보기에는 사진이지만 컴퓨터에 저장될 때는 숫자로 저장이 되잖아요. 컴퓨터는 숫자밖에 모르니까. 아무튼 이 학습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가중치를 조정해 주는 것이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마지막 사진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면서 가중치를 계속 조금씩 반복 갱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고요. 뒤에서 간단한 예제를 이용을 해서 직접 계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가장 잘 분류할 수 있는 가중치가 잘 결정이 되면 학습이 끝난 거고요. 이 신경망 모델을 사용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신경망에서는 이 가중치가 데이터 분류를 위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중치가 달라지면 연결된 해당 출력도 달라지게 될 테니까요. 그냥 신경망에서는 이 가중치가 바로 특징이다. 반대로 말하면 특징을 가중치 형태로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답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입력 들어갔을 때 이런 출력 나오기 위한 가중치를 조정해 주는 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이 끝나면, 즉 특징이 찾아지면, 즉 가중치가 결정이 되면 사용할 준비가 끝난 것이고, 이제
조금 다른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학습이 끝난 후 만약 다음과 같이 임의의 여성 얼굴 사진을 입력으로 넣으면 여성과 남성의 특징이 잘 찾아져 있기 때문에, 즉 특정 출력을 내보내기 위한 가중치가 잘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 여성 쪽으로 가는 신호가 남성 쪽으로 가는 신호보다 커지게 되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성으로 잘 분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지금은 개념과 전체적인 알고리즘, 그러니까 과정이나 절차를 먼저 이해하시고 뒤에서 실제 계산해 보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